자, 승계제도를 갖다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가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경우보다 동작이 더 빠른 사람입니다. 위반행위를 저질렀어요. 영업정지 받을 짓 또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는데, 맞을까봐 재빨리 폐업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놈은 어땠어요? 일단 맞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무겁게 맞을까봐 폐업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두 번째, 요 둘째 놈은 위반행위 저지르고 재빨리 폐업한 거예요. 동작이 빠르잖아. 예? 우리 둘째 놈하고 너무 닮았어요. 첫째 놈은 일단 맞아. 그리고 나서 더 때리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피하는데, 둘째 놈은 벌써 숨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숨어. 그랬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슬그머니 나오잖아. 그러면 그놈을 때려야 돼, 말아야 돼? 때려야 돼, 원칙은. 예? 잘못했으니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업무정지 때리거나 등록 취소 때리거나 해야지. 그게 큰 틀이요. 그런데 시험은 이제 이걸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폐업을 했을 때 폐업 기간 요거에 따라서 너무 이제 장기간 폐업해서 중간에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안 때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반행위를 했지만 중간에 폐업했을 때 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때리는 경우가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등록 취소 받을 짓이야. 근데 자발적으로 폐업한 기간이 3년이 넘어갔어. 그러면 등록 취소를 더 이상 못해. 재등록 이후에. 왜냐하면 여기서 폐업하지 않고 등록 취소를 받아도 3년간만 지나면 결격사유기간에서 끝나버리고 지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한 4년 정도 폐업을 했다면 행정적인 제재, 등록 취소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자진납세야, 자진납세. 네. 그래서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죠. 근데 자기가 알아서 1년 넘게 폐업을 했죠. 그러면 업무정지도 못 때려요. 그러니까 위반행위가 뭐냐에 따라서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못하고,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여기가 핵심이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폐, 삼, 취 이렇게. 그 다음에 폐, 일, 업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뭐 3년, 1년 이렇게 해서 지문 문제 내고요.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때릴 수 있고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때릴 수 있고 없고를 물어봐. 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습니다. 재빨리 폐업했어요. 2년간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등록하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3년 안 넘었으니까. 그렇죠? 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4년간 폐업했어요. 4년. 그리고 재등록했어요. 이 사람한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물어봐요. 사례 문제도 그거 물어보고, 지문 문제는 이제 폐, 삼, 취 이거서 이거 고쳐서 물어보죠. 연도를, 기간을. 예. 만약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2년간 폐업했어요. 2년. 그러면 재등록한 이 사람한테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업기간이 1년 넘었으니까 못 때린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위반행위 저지르고 폐업한 경우는 폐업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재등록 이후에 때릴 수도 있고 못 때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자주 물어봐. 그러니까 최근 시험은 다 그거야 이제. 그러면 요걸 암기하셔야 돼. 이해도 하시면서 암기하셔야 돼. 폐, 삼, 취, 폐, 일, 업 이렇게. 아무 뜻도 없는 말이에요 이게. 폐, 삼, 취, 폐, 일, 업 이렇게. 이제 이거 좀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본서 갖고 계시죠? 기본서 중에서 어디 보시냐면 346페이지에 예제 문제예요. 예제 문제. 346페이지에 예제 문제라고요. 개혁공인중개사 갑을병에 대한 중개사법 40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기억연대 3개요. 기억은 갑이 2020년 11월 16일 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지금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나오죠. 저질렀냐 현재 이미 받았냐 이거 구별해서 문제 푸셔야 되는 거야. 여기는 받은 경우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받은 날이 2020년 11월 16일 날 과태료 처분을 받았죠. 그때부터 이 과태료는 1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2020년 12월 16일 폐업했다가 2021년 10월 15일 다시 등록했다. 아무 의미 없는 글귀예요. 이미 받은 경우는 중간에 폐업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다고요. 칠판에서는 이거 칠판에서는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요거 그 중간에 폐업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업기간 나오긴 나와도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 폐업했든지 말았든지 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승계가 되는 것은 재등록한 날이 언제예요? 2021년 10월 15일이죠. 그 재등록한 날 둘째 줄 그 날의 기간이 처음에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1년이 됐냐 안 됐냐만 따지면 돼요. 1년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1년 안 지났죠? 그럼 뭐예요? 승계지.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를 물어봤죠? 재등록을 요때 했는데 그때 요게 승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요때 요 날부터 요 날까지 1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폐업기간이 2년이나 3년이나 그거 묻는 문제가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재등록한 요 시점까지 요 기간이 1년 됐냐 안 됐냐. 1년 넘었으면 안 따라다니니 이제. 이거 승계가 되는 거죠 이거. 자 2번 니은번. 을이 2020년 8월 1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배웠어요 우리. 근데 업무 정지를 받았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다고만 나왔지 그것 때문에 업무 정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위반행위만 저지른 거예요 지금. 전속중개계약서 안 써서 업무 정지 받을 짓을 한 거지. 그것만 나온 거예요.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지. 그럼 요 케이스지 두 번째 케이스. 둘째 놈이에요 둘째 놈. 그러면 이때는 2020년 9월 1일 폐업했다가 2021년 10월 1일 다시 등록을 했다면 등록관청은 요놈한테 등록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때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는 뭘 가지고 결정을 해? 폐업기간. 지금 폐업기간 업무정지니까 폐업기간 이거잖아. 폐업기간이 어떻게? 1년 넘었어 안 넘었어? 그럼 못하는 거지. 1년 안 넘었으면 6개월밖에 안 됐다 하는 거고. 그거 물어본다고. 자 그래서 틀렸죠. 할 수가 없지. 1년 넘었으니까. 디귿번. 병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2018년 8월 5일 딴 사람한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이게 등록증 대여예요. 그러면 등록증 대여면 뭐예요? 절등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록 취소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 위반행위만 저질렀다는 얘기 나오잖아. 등록증 빌려준 위반행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만 딱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폐업을 했고 18년 9월 5일 날 재등록을 2021년 10월 달에 재등록을 했네. 응?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등록증을 빌려준 것 때문에 절등치 사유가 돼서 등록 취소돼야 되는 사유인데 위반행위 저지르고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면 폐업기간에 따라서 그냥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폐업기간이 지금 3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넘었잖아요 지금. 그것도 못 쓰면 어떡해. 3년 넘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월 가로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횟수를 못 써요. 그러면 3년 넘었으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 문제 소중한 문제입니다. 이거 작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래서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 얻어 터진 거 첫째 놈 그때는 처분 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니냐 안 따라다니냐 1년 동안 따라다닌다 그거 물어보는 거고, 둘째 놈은 위반행위 저지르고 재빨리 숨는 놈이요. 그랬을 때는 숨은 기간, 폐업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때리고 못 때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 망쳤어요 이걸. 자, 그렇다 치고 여러분 이제 그 협회로 넘어가봐요. 옆에 보면 중개사 협회 있죠. 강의 노트에서 176 협회 볼 거예요. 협회. 아니 원래 참 이거 기본서 가지고 보는 거죠. 자 기본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이게 우리가 뭘 보는지 헷갈렸어 지금. 저는 헷갈리면 하지. 왜냐면 저는 학원마다 이 보는 게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기본서가 있어서 아까 그 문제 풀어서 소중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재는 어딘가 어디가 있는 거야? 교재는 293페이지입니다. 교재에서 몇 끝내면 빨리 밑줄 긋게요. 협회를 금방 끝내버릴 거예요. 순식간에. 왼쪽 페이지 29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고,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네 줄 밑줄 긋고요. 네 줄 밑줄 긋고, 자 거기서 협회는 첫째 줄에 누가 설립할 수 있다. 누가 설립한다고 나와요? 협회를 설립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누구? 첫째 줄에 개공이죠. 근데 자격증 갖고 있는 개공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니 왜 이렇게 못 찾아가는 사람이 많어. 292페이지 제일 밑에 아래쪽에. 이게 이 책도 왜 매번 얘기해도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292페이지를 적어놓으면 좋잖아요. 없어. 292페이지 저거 숫자가. 그래서 293페이지 왼쪽 페이지를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출판사에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요. 뭔 낸이라고. 자, 그 네 줄 밑줄 긋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칙 개공이 있죠.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아니지. 증이 없으니까. 개공이에요, 아니에요? 개공은 맞지. 개공은 개공인데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그렇지. 그게 뭐 정신없을 만해요. 그러면 부칙 개공은 원래 안 돼. 협회원이. 자격증이 없어서. 공인중개사 협회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개공이 모였지만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분들의 연세가 높아요. 그래서 껴줘요. 부칙 개공도 포함. 첫째 줄 가로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중간 정도의 협회 특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협회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조합이에요? 뭐 사단법인이지.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근데 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세 번째 가면 어디 가냐면 295페이지 가보셔요. 295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설립 절차가 있죠. 그 설립 절차 4단계인데 발기인 구성 이렇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기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정관 작성이라고 크게 쓰셔야 돼. 첫 번째 단계가 정관 작성이지. 뭐 발기인 구성해서 뭐 어쩌자고. 정관 만들자는 거예요. 정관 작성. 그 다음에는 창립총회. 회장 뽑고. 그 다음에는 설립인가. 국장이 인간해줘요. 그 다음에 등기.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시 가서 등기 하는 거예요. 4단계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이름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 칠판에 있는 것처럼 정창인이란 정씨, 정창인 등. 등자는 등등등 이런 뜻이고 사람 이름이 창인이요, 창인이. 정창인 이렇게. 정창인 등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이걸 기억하는 이유는 숫자 때문이에요. 정관 작성할 때 발기인 숫자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창립 총회 때는 참석할 회원 숫자 600명 이상. 100. 그 다음에 그 중에 서울 출신은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은 20명. 20명이요. 그래서 요 숫자 기억하려고 그래요. 300, 600, 그 밑에 120 이렇게. 300, 600, 120 이렇게. 그 여러분 교재에서는 창립총회 밑에 6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고 100명, 20명 안 써져 있잖아요. 그거 쓰시라고. 기본서에는 600명 이상 거기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서울 해놓고 100명 이상, 광역시 도 해놓고 뭐요? 20명 이상을 쓰시라고. 됐죠? 300, 600, 120 이거 맞추기 위해서 정창인 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조직에서요 한 군데 밑줄 그을 텐데 가로 1번의 둘째 줄 그리고 협회는 나온 거 있죠. 총회에서 의견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하시라. 총회에서 의견한 내용을 뭐 하라?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보고 총회에서 의견한 내용을 보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별표 쳐주세요. 언제까지 보고해요? 5일 이내 아니고 지체 없이.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조직에서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여기가 지금 은평구잖아요. 은평구 여기 봐서 여기가 은평구인데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지부 밑에 지회인데 지부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둘 수 있다? 지부는 시도 안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시도, 특별시, 광역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큰 시, 도 앞에 있는 시니까 요 지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시군구. 시군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등록관청. 아니 이 시험 문제가 이거 연결하는 문제만 나오거든요. 맞춰보세요. 협회는 지부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지부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X요, X. 지부를 협회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둔 거예요. 아니죠. 어디에요? 시도. 이거 연결하는 문제 나오는 거라니까.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 딱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로 3번에 보세요. 가로 3번에 지부 지회에서 동그라미 1번 옆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뭐요? 지부를 시군구에다가 뭐를요? 지회를 둘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 물어봐 그걸 연결하는 문제를. 옆에는 지회를 시도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맞아요? 옆에는 지회를 시도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맞아요? X 요거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그어보세요. 옆에는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밑줄 그었죠 지금? 자 그러면 다시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잖아. X 지금 지부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지부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 또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 묻고 있잖아 지금. 협회는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설치 신고한다. X 지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걸 기억하라고요.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걸 기억해서 맞추라고요. 서울특별시 지부니까 지부는 어디요? 서울시 시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은평구 지회니까 지회는 시군구 이렇게 한다고요.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못해 이제. 1시간이나 했어 그걸 지금 방금 전에. 296페이지
296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고유 업무가 있죠. 고유 업무. 고유 업무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가로 2번에 수탁 업무가 있고 그러잖아요.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고 두 개야. 고유 업무는 원래부터 법에 써져 있는 업무고요. 한 7개 돼요. 밑에 있는 수탁 업무는 협회 일이 아니야. 협회가 떠맡아서 하는 업무라고요. 가로 2번 수탁 업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로 2번인 수탁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떠맡아서 하는 업무가 셋째 줄에 보시면 교육이라고 써져 있죠. 셋째 줄에 그 밑줄 그으시고 거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 어디를 밑줄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이 다른 거요? 같은 건데? 자 296페이지 가로 2번에 예? 셋째 줄 오늘 3시까지 오늘 그래서 그거 밑줄 그어놔야 돼.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고유 업무예요? 수탁 업무예요? 수탁 업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유 업무 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6번에 공제사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공제사업은 협회 아주 주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칠판에도 있지만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 쪽에 들어갑니다. 본래 업무가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이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건 우리 개업공인회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보험이에요. 보험 일종의.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에 있는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 한 10만 명 돼요. 10만 명. 그리고 우리 저 공제료가 1년치 공제료가 보통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0만 원 정도로 잡아봐요. 그럼 얼마 들어와요? 1년에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2억이라니요. 2억 갖고 뭐 어디 2억 나오면 여기 있는 사고 난 거 한 건도 못 물어줘. 200억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 가입하지는 않잖아요. 한 절반 정도만 가입해도 100억이에요. 절반으로 봅시다. 그럼 100억이에요, 100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보험에 들어나서 여기 협회는 아니지. 어쨌든 이게 한 100억만 해도 큰 돈이잖아요, 이게. 응? 자, 이것 갖고 이제 협회 직원들 월급도 주고 협회 사업도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소멸성 보장보험이에요, 이게 일종의. 예. 그러면 이런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에요? 그치, 이를 악물어야 돼요. 비영리사업이다. 비영리사업이라고 우기셔야 된다고. 돈이 엄청 들어오지만 비영리사업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본래 업무에 들어가는데 시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그라미 5번이에요. 동그라미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죠. 칠판에서 노랗게 된 거 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의미하는데 본래 업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곳은 우리 중개사 협회가 거래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한방이다. 이렇게 한다고 한방. 그래서 협회가 정보망 사업자예요. 협회가 바로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근거도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보 제공을 별표해 두셔야 돼요. 이건 너무 잘 하시는 거고요. 요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7페이지 오시면 공제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하고 둘째 줄 밑줄 그어 보면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 개공이 사고 냈을 때 피해자를 갖다가 협회에서 일단 물어주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로 2번 가보시면 이 공제사업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제약관이 필요하죠. 이게 보험에서 보험약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공제 규정을 국장이 승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만들기는 누가 만들죠? 공제약관을 협회가 만들죠. 근데 협회한테 유리하게 만들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뭘 받으시라? 승인.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입니다. 국장의 승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인가라고 그러시면 안 돼. 인가는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설립할 때. 그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정씨, 정창인 등. 협회 설립할 때는 허가 받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예요? 그 인가지. 그래서 정창인 등이요. 그러면 공제 규정은 승인 받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예요?
승인. 그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넘기시고. 298페이지 왔어요, 저는. 거기 가면 동그라미 디귿번에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두 줄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밑줄 긋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옆에는 공제사고의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돈을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제료로 100억이 들어왔는데 그걸 전부 다 그냥 투자를 해버리면 막상 사고 났을 때 줄 돈이 모자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인데 그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근데 그 앞쪽에 보면 공제료로 들어온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협회 수입 중에는요, 공제료 수입이 제일 커요. 어쨌거나. 근데 교육 수입도 좀 있다고. 아까 직무교육 뭐 해서 교육비 받잖아요. 그런 거 뭐 1년에 뭐 한 달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꾸준히 있으니까 그거 수입. 그 다음에 협회는 부동산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회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이제 돌릴 거니까 부동산 투자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임대소득이 좀 나와요. 근데 임대소득 같은 것도 이제 나오는데 그걸 빼고 순수하게 공제료로 들어온 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 비율을 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에 보면 공제사업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일반적인 협회 그 회계 처리하고 구별해서 별도로 회계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섞어서 관리하면. 그래서 별도로 회계 관리 들어가는 게 가로 3번의 첫 줄이고요. 두 번째 줄. 만약에 책임 준비금이 누적이 되면 다른 용도로 돌려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마음대로 전용할 수는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뭐가 필요해요?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인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말 한마디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공책 뭐예요? 승인. 공책 승인. 공책이 뭐냐면 옛날 요즘은 이름 노트라고 하나 모르겠네. 저희 때는 공책이라고 많이 했어. 자, 공책 갖고 왔냐? 공책 검사한다 막 그러고 공책. 노트 얘기하는 그 승인이죠. 공책 승인. 공책 승인. 공책 이렇게 숙제에 가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참 잘했어요 이런 거 찍어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저 이모티콘도 이런 거 있던데? 받아봤는데? 참 잘했어요. 이렇게. 참 잘했어요. 그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공책 승인인데, 공자가 뭐게요? 공자가 뭐예요?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이라고 해요. 공자가. 책은 뭐예요? 책임 준비금을 전용할 때 승인이죠. 그리고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승인 그러면 100% 국장이에요, 국장. 승인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야 돼? 국장. 그래서 국장의 승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긋고요.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제에 가입한 사람한테 공시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회계처리를 하는데 손익계산서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이득을 받고 얼마 소득을 받다 쫙 정리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얼마 이득이 났다는 정리하는 거 있죠. 그런 회계장부 같은 거 그거 운용 실적이에요. 그걸 갖다가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제에 가입한 사람한테 공시해라 그런 얘기예요. 투명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언제까지 공표하냐면요. 그 기간을 물어봐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언제까지 공시해라? 3개월을 기억하셔야 돼요. 3개월. 오케이. 이거 3개월 공시하시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운영위원회 나왔죠, 여러분. 운영위원회 중요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협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예요. 밑줄 긋지 마시고 아직은. 그러면 교재에서는 299페이지로 딱 오시면 밑줄 긋을 게 잔뜩 있어요. 29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 그어보면 자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어요. 운영위원회는 국토부에 두는 겁니까? 협회에 두는 겁니까? 협회라고 써져 있으니까 당연히 협회지. 그걸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협회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근데 이게 시험지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원회가 우리 중개사법이 두 군데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위원회가.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협회 공제사업을 내부에서 감시하는 기구라고 아셔야 돼. 내부에서 감시하는 기구. 그래서 협회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둔다에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 감시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감시 안 해도 여러분은 혼자 공부 잘합니까? 잘해요. 저는 잘 못하는데. 감시를 꼭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감시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감시하는 것, 남이 의도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오픈을 해서 감시를 받는 것도 감시예요. 저 옛날에 학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 보면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도서관에 그 테이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독서실처럼 여기 칸막이가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는 오픈 테이블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고시생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요. 오픈 테이블은 대부분 앉는 사람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외모에 자신이 있거나 화장이 잘 먹혔거나 이런 사람도 여기 앉아요. 고생들은 여기 가서 여기 앉고 여기 위에다 또 남이 못 보게 파일을 쳐요. 위로 이렇게 쳐. 아침에 가자마자 그 앞정으로 눌러서 이렇게 쳐요. 이렇게 위로 완전히. 그래놓고 자죠. 이렇게. 이 감시 안 되잖아요.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보이잖아요. 공부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왔다 갔다 못 해요. 아주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여기서 공부하셔야 돼. 이렇게. 예? 그럼 될 수 있으면 앞에 잘생긴 남자가 있는 게 좋겠죠. 무지하게 공부 잘 때요, 그러면? 한 번씩 감상도 해주면서 이렇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방법인데? 이게 제가 사실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너무 솔직해요. 쓸데없이. 그래서 저는 가면을 쓰지 않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데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저번에 한번 어디 가서 수업할 때 제가 필로폰 얘기 나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 제가 필로폰을 맞아보고 싶다고. 어떤 기분인지.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찾아보는 눈빛이 저런 미친놈 새끼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아니 기분도 좋다잖아. 그거 맞으면. 못 살겠네. 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저는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하여간 이게 감시. 아시겠죠? 자, 숨을 쉬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둔다 이렇게 돼 있고 반드시 필요하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셋째 줄에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돼 있죠? 19명?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19명 많은 거 아니에요? 숫자 중에 19명은 되게 많은 숫자 아니에요? 감시하려고 많은 거예요. 감시의 눈동자. 예? 그래서 19명 이내입니다. 응? 그거 19명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볼게요.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의 사항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별을 고려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지 말고 많이 껴주라는 얘기입니다. 희한하게 여성분들은 굉장히 그 청렴도에서 남성분들보다 높아. 어쨌든
청렴도, 뇌물 같은 거 잘 안 받아먹고. 그 다음에 감시의 천재들이야.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시에 막 이게 촉각이 이게 발달돼 있어요. 감시. 예? 예. 그래서 여성을 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 및 디귿번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니은번하고 디귿번에 해당하는 위원이 누구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이 협회 회장이고요. 동그라미 디귿번이 협회 임원 중에 있는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임원 중에 일부가 운영위원 돼요. 일부. 어쨌든 협회 출신이에요. 니은번하고 디귿번을 묶으셔야 돼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운영위원회는 협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죠. 협회 안에 있죠. 그러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협회 사람으로만 잔뜩 채워놓으면 감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협회 출신이 조금 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협회 출신은 전체 운영위원 숫자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면 돼요? 3분의 1이 안 돼야 되겠다. 그 숫자 낼 때는 아마 2분의 1로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찾아봅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게요? 임기? 2년이고 이거 연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연임하면 안 되는데 왜요? 감시할 건데 연임을 계속 해버리게 되면 더 친해져 버릴 수 있죠. 그래서 딱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위원들 중에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퇴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러면 추가로 보궐로 들어간 위원은 남은 임기만 채웁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날은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있어요. 근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뽑냐 이거지. 어떻게 뽑는데요? 호선한다고 돼 있죠. 호선이 뭐냐면 반장 선거예요. 그러면 자 위원장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추천받습니다. 뭐 A, B, C 이렇게 추천받겠죠. 자 좋습니다. 이 사람을 요 중에서 위원장 우리 뽑겠습니다. 투표하세요. 이렇게 해서 투표. 나중에 개표. 그래서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위원장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호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일을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뭐예요?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시게 돼요. 동그라미 7번.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 때는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 줘야 회의를 열 수 있어요. 회의 여는 걸 개의라고 그래요. 회의를 연다고 그래서. 근데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돼. 제적이 뭐예요? 현재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운영위원은 현재 제적이 10명일 수 있습니까? 10명일 수 있어요? 19명 이내라고 돼 있잖아. 이내는 이하요, 이하. 10명도 될 수 있지.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 현재 운영위원으로 지금 임명된 사람이 10명밖에 없어. 뭐 10명이요. 18명이면 18명이고. 그게 이제 제적이야. 근데 10명 있었는데 한 분이 이번에 돌아가시고 새로 누가 안 뽑혔어. 그럼 9명이야, 이제 제적이. 그 제적 과반수가 뭐 해줘야 돼? 출석. 그러니까 아까 한 명 돌아가서 9명이 제적이다 그러면 5명은 나와야 회의를 열어. 과반수니까요. 5명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건을 땅땅땅 해서 통과시키려면 그 출석한 5명 중에서 어느 정도 찬성해줘야 돼? 과반수지. 그래서 의결하려면 무슨 과반수의 찬성?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니까 5명이니까 5명 중에 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네. 그러면 통과죠?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제적 9명 중에서 3명이 손들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좀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끝머리, 그 페이지 제일 끝머리 가면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나와요. 지급 여력 비율 제일 끝에 보면 여력이라는 글자를 좀 연상해 주세요. 집안이 여력이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이 막 고시 공부할 수 있게끔 받쳐줄 수 있어. 제일 끝줄요. 제일 끝줄.
이 300페이지 제일 끝줄. 찾으셨어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얼마? 100 이상 이렇게. 그래서 집안이 여력이 있어가지고 뭐 고시 공부하는데 뭐 돈도 잘 보태주고 잘 대주고 그래. 여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집안이 빵빵해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빵빵. 여력 비율은 뭐예요? 빵빵 100 100 빵빵 100 100 100분의 얼마? 100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중간 정도의 조사 검사가 나와요. 아주 중요해요. 조사 검사. 조사 검사. 자, 협회 공제 사업에 대해서 자 보세요. 협회 내부에서 감시하는 기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운영위원회 내부.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그랬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 내부 감시기구라고 생각해요. 운영위원회 내부 감시기구. 그런데 외부에서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사람은 누구냐? 외부에서 감시하는 사람은 바로 국장이에요. 국장이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국장은 공제사업을 감시하긴 하는데 공제사업과 관련된 회계장부를 갖다가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기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야. 회계장부를 읽을 줄 몰라. 까막눈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전문가인 금융감독원장한테 부탁해요. 야, 좀 장부 좀 봐라.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장부를 들여다봐. 그래서 장부 갖고 와 해서 보고 거기에 이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비리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칼을 빼내 들어요. 여기서 국장이 외부 감시기 하는 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보를 받고서 야 고쳐 이렇게 하지. 시정해. 야 잘라 이렇게 하죠. 실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장이죠. 거기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금감원장인데 금감원장이 유일하게 딱 여기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을 긋고 별표 치는데 네 다이아몬드 4번 밑에 가로 1번에 두 줄 있잖아요. 별표 칩니다. 조사검사라고 된 부분, 조사검사라고 된 부분 두 줄.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유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장의 형광펜 칠해놓으시고 별표 치시고. 근데 금감원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은 자기가 갑자기 뜻한 바가 있어서 협회 가가지고 야 장부 좀 가져와 이렇게는 못해요. 반드시 누구의 부탁이 있어야 돼요. 국장의 요청이 있는 때는 거기도 형광펜 칠하셔야 돼.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나가는 거예요. 조사를. 그게 핵심이요. 그러면 가로 2번 국토유통부 장관은 결국 칼을 빼내들어서 어떻게 해요? 개선명령 하지. 개선명령 누가 해요? 국장이. 가로 3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누가 해요? 누가? 국장이 한다는 얘기. 가로 2번과 가로 3번을 묶으시고 핵심은 개선명령, 시정명령, 징계 해임 요구를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죠?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금감원장으로 바꿔서 출제할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출제를 안 하고 있어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장은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지. 금융감독원장은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율을 느껴요. 나올 것 같아 이게. 금감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징계 해임 요구 누가 해? 국장이 했네. 국장이.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302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그러면 첫째 줄부터 셋째 줄, 넷째 줄까지 밑줄이에요. 그러면 첫째 줄 지금 302페이지에서요. 거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재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째 줄 국토유통부 장관은 협회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지부 동그라미 그죠? 지회 동그라미 세 군데 동그라미 쳐야 돼요. 협회 첫째 줄에서 협회 동그라미 지부 동그라미 지회 동그라미. 이 지부 지회 협회 전부 다 누가 감시해요? 오로지 누가 감시해요? 국장이. 그래서 지부라고 해서 시도지사가 감시하는 게 아니고 지회라고 해서 등록관청이 감독하는 거 아니고 거기가 핵심이에요. 지부든 지회든 오로지 누구만 감시한다?
국장만 감시 권한이 있다. 국장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차례 중에서 3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1번은 영리사업으로서 이러면 안 되고 B자가 들어가 줘야 되죠. 2번은 종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어디에 보고? 국장에게 보고죠. 협회는 국장만 상대합니다. 국장에 보고. 뒤에 등기는 없어요, 그런 건. 그 다음에 3번 요거 맞죠? 지부는 시도의사한테 신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 서울특별시 지부, 은평구 지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4번 행정제재 처분 부과와 집행은 할 수 없어요. 요거 그런 권한이 없어요.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고위 업무 쪽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맞는 건 3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 315페이지 하고서 실 거예요. 315페이지를 빨리 넘어가 보세요. 이 315페이지 가시면 포상금 얘기가 나와요. 포상금. 그 작년에 시험 문제가 포상금이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고요. 포상금 내용이 그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거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제가 일요일날 우리 애기하고 식당 갔는데 인도에다 차를 세워놓고 갔더니 개 4마리 끌고 가던 사람이 차를 찍어갖고 그 신고하는 앱에다 올려가지고 신고했다고 그런 말씀 드렸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다른 학원에 아, 다른 학원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안식당을 가는데 연안식당에 주차장이 없더라고. 저희 동네는 그 조그만해서. 그래서 저 교회 앞쪽에다가 이렇게 인도에다가 올려놨어요. 인도가 좀 폭이 넓어서 거기다 올려놨어. 그러니까 저 올려놓으니까 식당을 한 1시간 정도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딱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한 손으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째깍째깍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죠. 그 좀 삭제해달라고. 그 돈이잖아요, 그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한 번 올리면 삭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뜰 필요는 없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안 좋았는데 또 삭제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왔죠. 근데 오면서 이제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해서 돈을 벌까 하는 생각. 번다는 건 포상금을 받느냐 이거야.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개를 4마리 끌고 다니더라고. 손에다가 보니까 4마리 정도를 개를 끌고 다녀. 개를 4마리씩 끌고 다니면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혹시 안 했는지 이걸 입마개는 못 봤어요. 제가 그걸 지식이 짧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한 건 얘가 혹시 볼일을 보면 그걸 또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가서 쫓아다녀 볼까 이런 생각을 잠깐 0.1초 정도 했죠.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가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좀 억울한 걸 하니까 거기 수강생분이 그거 신고하면 25,000원 받는데요. 응? 안 들어와요? 해보셨어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쳐줬네. 아니 근데 25,000원씩 받는데 상한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오토바이 거예요.
아, 오토바이입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대해서 하면 포상금 25,000원인가 얼마 줘요? 2만 5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오토바이가 인도에 걸면 우리 아니, 오토바이를 인도에 걸면 그걸 돈을 주면 차는 더 주죠. 차는 더 주지. 차가 더 문제지. 그때 주는 돈이 포상금이야. 포상금인데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조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국민들한테 신고받아가지고 단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상금이라고 해요. 그게. 중개사법상의 포상금은 25,000원 정도가 아니고 50만 원 걸렸어요. 50만 원. 이번 주말부터 나서세요. 50만 원? 그게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옛날보다 엄청 많이 는 거예요. 이게 지금 2글자밖에 안 되지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한 8명 는 거예요. 되게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32회 때 기출이에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아닌 거 이렇게. 자, 먼저 양자는 뭘 것 같아요? 양도되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양도돼요. 빌려준 거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싹.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50을 주는 거야. 포상금으로. 부자는 뭘 것 같아요? 부정등록. 부정등록인데 이게 거짓 등록이에요. 거짓 등록. 응? 거짓 등록. 같은 말. 부정등록, 거짓 등록. 이런 사람은 등록이 안 돼야 될 양반인데 등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 사람도 50이요. 이 사람 신고하면. 그 다음에 무는 무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단속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도 포상금이 걸려있다. 원래는 이제 양부모에서 여기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개가 늘었는데, 자 보세요. 요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거예요. 개공도 아닌데 광고 내는 거예요. 매물 광고. 개공 아닌데 광고를 내면 1학년 일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도 50 주는 거예요. 개공 아니면서 표시 광고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컨설팅 업체. 컨설팅 업체는 컨설팅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컨설팅 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매물 광고 하면서 중개업을 해요. 실제.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거의. 그래서 개공 아닌 사람이 광고를 냈다. 그렇게 되면 포상금.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요. 예. 여러분 교재에서는 요게 4번이에요. 4번. 4번 특기 별표. 4번 특기 별표. 개공 아닌 자가 뭐 했다고요? 표시 광고. 여러분 그 315페이지에서 박스에서 1번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가리키고요. 2번은 거짓 등록자, 부정 등록자를 가리키고요. 3번은 양입니다. 양도 돼요. 3번은 양. 이렇게 3사람이죠. 순서는 좀 틀려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양부모 이렇게 암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요거요. 교란행위입니다. 여러분 5번, 6번, 7번 3가지가 있죠. 여러분 암기하실 때는 그거 5번, 6번, 7번이 교란행위예요. 자, 5번은 뭐냐? 5번은 요거예요. 시세 조작이에요. 5번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써져 있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둘째 줄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가짜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지금 31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계약서 써준 것을 여기 칠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세 조작. 자, 거기 중개업 사장님이 원래 시세가 9억밖에 안 되는 걸 10억짜리 계약서를 써가지고 실거래가 사이트에 10억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찾는 손님들한테 이제부터는 뭐예요? 10억의 물건을 소개하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을 9억이 아닌 10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시세 조작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체라고 돼 있죠? 단체 담합이에요. 이 단체는 누구의 단체죠? 개공의 단체들이죠? 그 단체가 담합을 하는 건데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갑질하는 특정 건물주의 물건을 중개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특정 물건을 중개해 주지 맙시다. 이게 첫 번째죠. 특정 물건, 주로 보면 갑질하는 건물주, 그죠? 그런 사람을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 진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꼭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있었는데 갑자기 구청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진상 그 오피스텔 3개 갖고 있는 사람 물건 중개한 적이 있냐고 그런 거야. 있다고. 언제 했냐고 물어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다고. 그때 당시에 밑에 있는 직원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 그냥 했으면 중개해주고 중개보수를 뭐 깎아서 조금 깎아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꼭 구청에 민원을 집어넣어요. 법 위반 사항을 탈탈 털어가지고 뭐라도나 걸린 거 있으면 민원을 넣어가지고 중개보수하고 딜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진상 손님이 꼭 있어요. 그분은 중개사 공무를 했음에 분명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못해요. 근데 딱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보면 했어. 중개사 공부했어. 그런 진상 손님. 그래서 묵시적으로 물건 중개 안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중개해 준 거죠. 그랬더니 또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해가 100번 갑니다. 특정 물건을 중개하지 맙시다. 그러면 일단은 뭐야? 걸려. 여기 들어가. 교란에. 두 번째는 비회원 왕따 있죠? 비회원 공동중개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비회원. 이것도 걸려. 그러니까 비회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 정말. 근데 비회원도 해봤어요? 비회원이 되면 억울해요. 왕따 당하니까. 회원업소가 됐죠? 비회원업소를 딱 보는 순간에 꼴보기 싫어요. 나중에 해보셔. 같은 사람이 어떤 입장에 따라서 틀려.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이야.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입장에 따라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에요. 정서의 흐름이라고. 감정의 흐름이라고.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으면 이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해를 잘 안 하고 죽여버리려고.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방해죄가 또 있네. 요거 업무방해죄는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게? 분여회. 분여회에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5가지인데, 어떤 거 있어요? 특정 사장님한테만 내놓읍시다. 그죠? 이 사장님은, 어이구, 협조적이고, 잘해주고, 잘생겼고, 막 이런 거지. 자, 특정 사장님한테는 뭐예요? 내놓지 맙시다. 그죠? 그 무슨 쪽박 부동산은 절대 갖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높자는 뭐예요? 사장님들, 개공. 사장님들, 높게 좀 광고 좀 올려주세요. 제발. 높게 광고해주세요. 높게. 이게 뭐예요? 세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 2는 뭐예요? 2. 분여 회원님들한테 내부 단속하는 겁니다. 회원님들. 10억 이하로는 우리 절대 내놓지 맙시다. 10억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이하로는 내놓지 마요. 이것이 이제 네 번째지. 내부 단속. 다섯 번째, 방은 뭐예요? 광고 방해죄. 누구의 광고를 방해하는 걸까요? 요 사람. 비협조적인 사장님 계시잖아. 높게 좀 광고 해놨더니 그렇게는 못한다는 사장님.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광고 올린 것을 내리게끔 방해를 놔요. 허위 매물 신고해갖고. 그래서 광고 방해죄가 방자에 방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여회 쪽에서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게 5개예요. 그래서 보면 특 높이방. 높이방은 높이 뛰는 방을 얘기해요. 그 저기 뭐야 덤블링 하는 방 있잖아요. 특 높이방. 특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의미는 툭툭이요. 뛰려면 툭툭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툭툭 높이방. 그렇게 애들이 툭툭 높이 뜨면 어떻게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혼미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영업을 방해받게 돼요.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쓸데없이 툭툭 높이 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툭툭 높이 방. 그래서 자, 교란행위는 자,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뭐예요? 업무를 방해합니다. 툭툭 높이 방. 이렇게. 이 교란행위요. 포상금 걸려 있습니다. 여기만 7명이요. 그럼 여기 있죠 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교란행위 중에서 5번, 6번이 5번, 6번, 여기 7번이에요. 그래서 총 7가지. 요까지 하면 추가된 게 요렇게 된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봐봐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유를 이제 5가지로 암기하셔야 돼. 여기까지 하면 더 길지만, 자,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닌 교,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닙니까? 이런 뜻이요.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닌 교, 이렇게. 그래서 2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것은 아시겠는데 주의하셔야 되고 4번. 그 다음에 교자가 교란행위인데 엄청 많죠.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툭툭 높이 방해서. 그런 거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4번 풀어보세요. 4번.